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몰라.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몰라. 나머지 정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다항식을 나눗셈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책에 써져 있는 한 문장이 있거든. 이런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몰라. 근데 어떻게 나머지 정리가 잘 되겠어?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정리는 뭔지 몰라. 그 상태로 막 문제만 풀어. 그냥 어떻게 식 세워놓고 그냥 숫자 때려 넣었더니 이거 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푼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내가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을 정말 손에 꼽게 봤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잘 하는 애들이 손에 꼽는다는 거야. 너희가 시험을 보는 시험 전날이 되는 그날까지도 그 한 교실 안에 나머지 정리 자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거기서부터가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다항식. 책에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자,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fa이다. 분명히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요 한 문장을 우린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정리라고 하는 건 그 이유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자,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떤 상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녀석은 상수가 될 겁니다. 상수가 되고 요 식 자체는 x에 대한 항등식이겠죠. 그치? 우리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미지수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적당한 미지수를 대입해 볼 건데 그 적당한 미지수는 x에 a를 한번 대입을 해 볼 겁니다. x에 a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a가 되고 우변은 a-a가 되면서 a가 0이 되니까 이만큼 통째로 0 돼서 없어질 거고 뭐만 남는다? 나머지 r만 남는다. 따라서 나머지는 fa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자, 그 옆에 그 아래줄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럼 똑같은 게 써져 있는데 거의 다항식 fx를 를 1차식 ax-b로 나눈 나머지는 fa분의 b 이다 입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나머지 정리인데, 즉 이 두 개의 문장에서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만큼은 F1을 봤어? 그럼 우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냐? 얘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만큼은. 오케이? f-2야. 그럼 fx를 이렇게 쓸게.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f0은 그럼 fx를 x로 나눈 나머지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실까요? 이 한 문장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즉, 이 단원의 기본 시작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나오냐?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풀어보면 알겠지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지랄 맞은 나머지들 막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출발을 해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따로, 2차식 나머지 문제 따로, 3차식 문제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차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파악. 그렇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배우고 또 그럼 3차식은 1차식 3개가 곱해져 있거나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가 곱해져 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파악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시나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지, 개념을. 그래서 단원 제목은 나머지 정리, 즉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단원이지만 이것들을 파생해서 3차식,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숫자의 나눗셈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 다만 숫자의 나눗셈은 이런 요령들 없이도 그냥 나눗셈만 열심히 해도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왔던 거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은 이 나눗셈의 아이디어들을 좀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나머지 정리 관련된 아래쪽에 있는 그 4페이지죠. 1-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봐봐. px를 자, 우리 문제가 자, 문제 첫 줄에 이렇게 쓰셔야 돼. 자, px를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그 문장을 읽고 식을 어떻게 쓰냐. px를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은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그 문장을 읽고 식은 이렇게 세우셔야 돼, 지금. 익숙한 식이죠. 그렇죠?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그 상태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p에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문제라고. 즉, 이건 나머지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나머지 정리라는 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나머지 정리잖아. 그치? 여기 식이 간단하게 생겼는지 복잡하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는 뭘 구하라는 거야? p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그럼 p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말은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윗줄에 있는 저 항등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봤더니 원래 이 새끼가 0 되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전체가 0 되네.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부터, 여기서부터가 기본이야. 1차식을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갈 거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풀고, 저 다다음 페이지에 가면 2차,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 풀고, 점점 이 생각들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번도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1-2번 보시면, 다항식 두 개가 있어요. px라고 하는 것과 이제 qx라고 하는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로 함수들은 fx를 많이 쓰잖아. fx, gx를 많이 쓰잖아. 그게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펑션의 첫 글자인 f를 쓰는 거고 f 다음 알파벳이 g니까 gx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알파벳이 h니까 hx를 쓰는 거야. 다항식에서는 px를 많이 씁니다. 다항식을 영어로 폴리노미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녀석의 첫 글자인 p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단원에 보면 q는요 다음 알파벳이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에서 목자리에 q를 많이 쓰는 이유는 몫을 영어로 이제 쿼션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q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나머지를 r이라고 많이 쓰잖아. 리마인더라고 해서 그 r자를 쓰는 거고 아무 이유 없이 갖다가 남는 스펠링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px가 많이 나오거든요. 1단원에. 왜 P라는 알파벳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PQ가 다항식일 때 우리 문제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PX 플러스 Q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고요. 그 다음에 PX의 세제곱 플러스 QX의 세제곱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래? 35랍니다. 자, 그때 우리 문제가 px 곱하기 q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px랑 qx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녀석도 다항식일 거고 세제곱을 해서 세제곱을 해봤자 다항식, 세제곱 해봤자 다항식이겠지, 그치? 세제곱을 해서 더한 녀석도 다항식일 거고 다항식끼리 곱한 것도 다항식일 거라 결국은 세 개가 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인 그 x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나머지가 나와야 되고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야 되고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값이 이 5라고 하는 값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왔습니다. 즉 P1 플러스 Q1 값이 5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P1의 세제곱 플러스 Q1의 세제곱을 35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나머지는 P1 곱하기 Q1을 구하세요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가 P1이라고 하는 값을 A라고 놓고 Q1이라고 하는 값을 B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가 5인 거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35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야? 곱셈 공식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이 이제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A, B 곱 구해보시면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4라는 값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문제가 좀 식이 선생님 여기 너무 복잡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냐에 따라서 이 단원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두 문제 정도만 그냥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는 2차식 또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자, 내가 이거를 나머지 정리에 아주 기본적인 수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좀 하거든요. 자, 봅시다. 3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7이라는 숫자를 자, 인범이는 나예요. 나한테 나눗셈을 하라고 시켰어. 근데 내가 초딩 때 나눗셈을 잘 못 배웠네. 그래서 10 곱하기 2 더하기 17 이렇게 하니까 37이 지금 되거든. 37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근데 우리가 초딩 때 어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배웠던 게 떠오른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그럼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7이겠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치? 우리 숫자 나눗셈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17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지.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 37 만유야 3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을 해서 이 37을 처음부터 10으로 다시 나눗셈을 해도 되지만 이 10보다 큰 수인 이 17만 10으로 나눴을 때 곱하기 1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녀석을 10으로 묶어보면 2 플러스 1이고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얘가 몫이고 이제 10보다 작은 자연수인 이 녀석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이게 숫자의 나눗셈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야. 자, 우리 A, B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은데 Q, R, E 전부 다 다항식이라고 해볼게. 자, A, B, Q, R이 전부 다 다항식인데 그럼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을 보고 우리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어? 어떤 fx를 이렇게 썼어.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전개해서 더하면 fx가 된대.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식을 보고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구나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식을 보고. 아니잖아.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는 차수가 2차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보고 나머지라고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없겠지. 그치? 그런다고 이런 식이 말이 안 되는 식인 거 아니죠. 곱해서 더하면 뭐 fx가 뭐가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지. 봐봐. 그럼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물론 얘를 전개를 싹 해. 전개를 다 해서 막 전개를 했더니 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됐어. 식을 전개를 해서 다시 얘를 처음부터 나눗셈을 해. 처음부터 이렇게 나눗셈을 해. 처음부터 나눗셈을 하면 x의 세제곱 빼기 x 두 개를 빼면 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쓰면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서 나머지는 2x 플러스 2 해서 내가 찾는 몫은 얘고 나머지는 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잠깐 여기 잘 봐. 이 차수가 높아서 나머지라고 할 수 없는 요 녀석만 다시 x제곱 빼기 1로 한번 나눠봅시다. 나눠보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식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얘랑 얘를 가지고 x제곱 빼기 1로 묶어낼 수 있거든. 그럼 x제곱 빼기 1로 묶어내면 원래 써져 있던 원래 곱해져 있던 녀석에다가 새로 찾은 몫을 더하시고 나머지가 이렇게 써주면 내가 찾는 내가 찾는 나머지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런 꼴로 생겼다고 해서 이게 항상 나눗셈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B의 차수가 저 아래 차수보다 커요. 이럴 때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치? 근데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몫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원래 곱해져 있던 Q에다가 어떤 몫이 더해져야 되냐? 원래 있던 요 녀석에다가 얘로 나눈 몫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치? 그럼 플러스 R을 B로 나눈 몫이 더해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나머지는 뭐였어? 이 잘못된 더해져 있는 녀석을 다시 나눗셈을 한 요 나머지가 내가 찾는 나머지입니다. 즉 R을 B로 나눈 나머지가 요 나머지가 내가 찾는 요 식에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실까요? 아래쪽에 그 코멘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까지 적어두면 뭐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건데 아무리 못해도 요 녀석은 꼭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 녀석이 고등학교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하는 내내 이거 쓸 거예요. 자,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목보다는 나머지를 찾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 봐봐.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에서 A를 해서 B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R을 B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라고 저기 설명한 걸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얘보다 차수가 낮을 땐 그냥 R 자체가 나머지인데 R을 B로 뭘 나누죠? 우리가 차수가 낮은 식을 차수가 높은 식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얘 자체가 그대로 나머지가 됩니다. 몫이 0이고. 그래서 그냥 얘가 차수가 낮을 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이어서 이 두 개를 차수 관계와 관계없이 통틀어서 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실까요? 승인 이해 가실까요? 지우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한번 봅시다.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어떤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우리 문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내가 참고로 점점점점 하고 쓰는 숫자는 나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또 문제에서 px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3이랍니다. 자, 그때 우리 문제는 px를 x제곱 빼기 2x 빼기 3으로 나누라는데 걔네 둘이 이거 두 개 곱한 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알죠? 여기서 나눗셈이 되려면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죠. 이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다 이게 아니라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거든. 1차 또는 상수면 돼.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상수일 땐 a가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2차 이하여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렇죠? 뭐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잘 봐. 이제 얘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해서 식을 이렇게 쓸 거야. p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내가 아까 전에 수업 시작 전에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우리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을 하셔야 돼. 이게 조금 지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쉬운 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잘 봐. 이걸 봐야 3차식에서 또 이 개념을 똑같이 적용을 할 거야. 잘 보세요. 자, px를 내가 식은 이렇게 써놨지만 요 녀석으로 나눗셈을 할 거야, 내가. 자, px를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는 ax 플러스 b를 얘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아.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고 다시 오시면 돼요. 여기.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근데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다시. 자, 이거 이해가? AX를 B로 나눈 A를 B로 나눈 나머지와 R을 B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식 잘 봐봐. 내가 그래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때 얘를 얘로 나눴거든요. 얘를 얘로 나눴습니다. 그때 나오는 요 녀석이 내가 찾는 나머지. 이해가? 그래서 이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r을 b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다를 이용을 하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근데
그럼 ax 플러스 b를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a가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그치? 따라서 요 녀석을, 이게 중요해. 요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a, 나머진 3이어야 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가요? 왜?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와야 돼요. 그쵸? 왜?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3 대입하면, 그렇게 해도 이 문제는 풀리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걸 어려운 문제도 적용을 한다고. 내가 지금 더 10번 더 얘기할 거야. 자, 지금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치? 근데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문제에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b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역시 3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내가 얘를 실제로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리고 몫을 쓸 거고 나머지를 3이라고 쓸 거야. 근데 몫을 뭐라고 쓸 거야?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나온다고 그냥. 그러니까 몫을 a라고 쓰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치?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상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보고 몫만 쓰시면 돼요. 그럼 얘 썼으면 봐봐. 우리는 분명 미지수가 2개인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이 하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이번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할 겁니다. 자, 또 할 거야.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 그치?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 근데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2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도 얘로 나누면 23이어야 돼. 즉 a 곱하기 x, 이거는 따로, 이거는 원래는 내가 잘 안 써주는데 봐봐. 그럼 얘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3이다. 이해가?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다 얘가 0이 되는 x값 대입하면 되잖아. 즉 여기다 3 대입하면 23 나와야 됩니다. 그럼 a를 찾을 수 있고요. a를 찾으면 이게 답이에요. a만 쓰면 이게 답이죠. 그렇죠? 답까지 찾아봅시다. 답은 5x 플러스 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이해 가세요? 좀 어려워. 당연히 이거 하나가 처음에 진짜 굉장히 낯설고 분명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쉬운 문제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봐봐. 여태까지 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거 보고 2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여기다 3 대입해서 두 개 연립하면 a랑 b랑 나오거든요. 얘는. 그치? 근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안 풀려요.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말이 안 돼. 아이들이 쉬운 문제는 그냥 공식화해서 편하게 빡 이렇게 풀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에서만 갑자기 생각을 해서 풀려고 한다고.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쉬운 문제에서부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똑같은 생각을 어려운 문제에도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개념 이런 건 거의, 어려운 문제만을 위한 새로운 개념 이런 건 거의 아주 소수야. 대부분은 그 개념을 쉬운 문제에서도 적용, 똑같이 어려운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자, 여기만 지우고 내가 이 자리에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2-2번 문제를 풀이를 보면 여기 칠판이 좀 조그매서 장소가 자 2-2번 문제를 보면 2-1번하고 똑같이 푸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게 2-2번. 자, px를 뭘로 나눠? x-2의 제곱으로 나눈대.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고 그 다음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입니다. 그때 px를 뭘로 나눠? 저 둘의 곱인 3차식으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윗줄 두 개는 식 쓸 필요 없고 얘만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우리 식을 이렇게 쓸 거라고. px를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무언가 있고 어쨌든 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쓰게 되겠지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또다시 얘로 나눈 나머지로 관찰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개념을 또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또 할 거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은 들죠. 그쵸?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도 x 플러스 2여야 돼. 근데 얘도 2차로 써있고 어쨌든 얘도 2차니까 2차를 2차식으로 나눈 몫은 a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a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입니다. 써지는 거지. 미지수가 3개가 아니라 그러면 a만 찾으면 우리 문제는 끝난다는 얘기야. 이해가? 이해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엔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를 또 관찰을 할 거야. 그럼 역시나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3이라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도 3이어야 돼.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얘가 0이 되는 x값 여기다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나와야 돼. 됐나요? 여기에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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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문장을 안 썼어 지금.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3입니다를 지금 아까는 썼는데 이번엔 지금 안 썼어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9a는 3. 9a는 3. 내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아, 여기 x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네. 미안해. 여기 x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어요. 자, 여기다 2를 대입, 어쨌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야? a 플러스 4가 3이니까 a가 1 나왔죠. 그럼 1, 야, 1만 찾았으면 2식 찾았으니까 2식이 나머지인 거야, 지금. 이게 우리 문제 답이라는 거죠. 문제 풀이 봐봐. 한 줄, 두 줄이에요. 오케이? 이게 센 비단계 같은 문제들도 보시면 이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거든. 이 문제는 참고로 실제로 센 B단계의 대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풀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 왜? 이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숫자 2개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미지수 3개니까 숫자 3개 대입해서 풀어야지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대입할 숫자 3개가 없어. 2개밖에 없다고 지금.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대입하지? px가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치? 그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생각만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럼 밑에. 자, 아래쪽에 2-3번 해볼게요. 이 자리 지우고 2-3번을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2-3번. 자, 이번엔 px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고 0. 두 번째는 px를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문제 px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어디? P 두 번째. 여기? 아유,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식은 이렇게 쓰고 출발을 할 겁니다. 얘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하고 몫을 쓰시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때려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엔 그럼 역시나 이만큼을 먼저 관찰할 거야. 왜? 이 녀석으로 좀 나머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저 얘부터 관찰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알았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은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빵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식을 요렇게 쓸 수 있겠네. x-1 곱하기 x-2의 a 하고 나머지는 빵.
됐죠? 자, 근데 A를 찾고 싶잖아? 우리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 A를 찾고 싶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나 이용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그 다음에 이용을 할 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p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준 게 아니거든. 그럼 이것부터 찾을 거야. 잘 봐. 그럼 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잖아. 다시 그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있잖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 그치? 그런데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3 대입하면 나오잖아. 따라서 p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3 대입해서 6이야. 6.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도 6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6 나와야 돼. 그럼 A값 찾았죠? 답 다 찾았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뭔 소리야 저 새끼는 왜 저렇게 풀어?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시중 문제에 흔하게 나오는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사실상 진짜로 흔하게 나오는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마지막 한 50분 정도 더 해볼 건데 뒷부분에 이제 조금씩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뿅. 자, 교재 어디? 8페이지에 2-4번부터 볼게요. 자, 2-4번 보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x의 n 더하기 2제곱에 플러스 p에 x의 n 더하기 1제곱에 플러스 q 이 녀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의 n승의 x-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pq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x의 n승 빼먹었네. x의 n승. 자, 근데 요 식은 x의 n승으로 묶어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되죠. 그쵸? 그래서 문제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의 n승의 x-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럼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더하기 2의 n승 x-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먼저 얘는 이게 2차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라 조건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미지수 두 개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x-2로 나눈 나머지를 2번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를 2번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전체식을, 우변 전체식을 x-2로 하나 묶어낼 수 있거든. 그치? 묶어내고 나면 여기 x-2가 하나 남고 qx 남고 플러스 2의 n승 남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즉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빵입니다. 됐나요? 그렇잖아.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빵이에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x-2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야. 자, 나머지가 빵이다라는 건, 자, 이걸 하나 써줄게. 여기다 써야겠다.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이 fx 안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gx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얘다? 얘를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숫자로 생각을 하면 20을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얘가 4 곱하기 뭐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얘가. 그 말은 그럼 얘를 x-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말은 이 안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녀석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얘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된 녀석이니까, 즉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 문제 좌변이 얘 있고 x-2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몰라. 그냥 x 빼기 k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다시 우변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중괄호 내용 똑같이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식이 양변이 똑같이 생긴 식이어야 되니까 얘를 하나씩 없애고 남아있는 얘네 둘의 곱이 얘랑 또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볼게. x의 n승 곱하기 x-k는 이제 남아있는 거 x-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n승이잖아. 이렇게 써놓고 또다시 얘로 나눈 나머지로 관찰할 거야.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 이건 지금 상수예요. 그쵸? 그럼 얘를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의 n승입니다.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라는 거야, 여기서. 그럼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지. 즉,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애들이 이거 0이라고 하는데 0 아니죠. 2의 n승 곱하기 1이 돼야지만 2의 n승이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k는 1이어야 됩니다. k가 1이라는 건 이만큼과 지금 똑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니까 k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전개하면 p랑 q는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 2차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두 번을 잘 이용을 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치? 만약에 여기가 x의 n승으로 주는 가장 큰 이유는 x의 n승이 아니라 3차식 또는 4차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풀 수가 있거든. 실제로 진짜로 나눗셈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녀석들을 넣어주는 거거든. 실제 나눗셈을 못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좀 정리를 하세요.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자자. 네. 메모도로 좀 바꿔놓고. 자, 2-5번 볼게요. 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기니디 중 옳은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보기가 3개 있는데, 일단 기억번하고 니은번 보시면 xfx를 x-2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곱하기 fx 플러스 1을 x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가 써져 있어서 이 두 개의 몫이 똑같고 이 두 개의 나머지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기억 니은에 2개가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번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왜?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그치? 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 된다고. 이 나머지는 2 곱하기 F2고. 그럼 역시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X값인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이 나머지는 똑같이 2 곱하기 F2가 나오니까 완벽히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맞아. 근데 이제 몫을 관찰할 때는 나머지 정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때 쓰는 거고, 몫을 찾으려면 이제 기억번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곱하기 fx를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 x-2로 나눠. 그럼 몫이 뭔가 나올 거고 나머지를 상수니까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에 잘 보세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보시면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보면 여기다 x 플러스 2 여기도 x 플러스 2 여기도 x 플러스 2 대입하면 x 남고 대신에 여기도 x 플러스 2 나머지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머지가 써질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x-2로 나눈 목 나머지고 얘를 x로 나눈 목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딱 바뀌지 않은 게 보이죠 이미. 여기서 써봐서 알지만 나머지는 똑같이 변하지 않은 게 보여요. 하지만 몫은 qx랑 qx 플러스 2라는 건 엄연히 똑같은 식은 아닙니다. 왜? 여기다 여기다 숫자 하나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한 거 여기다 1 대입한 거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어쨌든 상수니까 그대로 r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는 똑같아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번. 자, 디귿번은 그럼 fx 곱하기 f-x를 뭘로?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이 나머지가 1차식이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ax 플러스 b를 써. 아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쓰니까 1차식인 애가 아니야. 이건 a가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질문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a가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a가 0이면 이건 1차식이 아닌 거고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인 거고. 그렇지? 이거를 판단해야 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가 아니라 1차 이하이잖아. 그러니까 1차인지 상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역시 이렇게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왜? 2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걔랑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2 대입한 거야. 두 번째, 얘.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와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겠지.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써질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건데 자, 두 개를 그대로 빼보면 어차피 이게 곱하기니까 곱하기 순서 바뀌어도 윗줄 아랫줄이 지금 값이 똑같은 게 보일 거야. 빼면 없어질 거고 b도 빼면 없어질 거고 4a만 나올 거라 이게 a가 몇이 나와? 반드시 0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a가 0이니까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이건 절대로 1차식이 아니겠죠. 따라서 디귿번 거짓말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역시나. 자, 다음 페이지에 2-6번. 그 내꺼 유튜브 채널에 이거 역시 공개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기억이 안 날 때 한 번쯤 학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나머지 정리 배울 쯤에 한 번쯤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은 충분히 될 겁니다. 자, 2-6번 보시면 자, 다항식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건 가에 fx를 뭘로 나누래?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랬을 때 뭐가 주어져 있냐? 몫이 주어져 있어. 몫이 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거냐? 아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니야. 37을 10으로 나눈 몫이 얼마니? 이렇게 보면 3이요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질문이 나머지가 없니? 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머지는 언급을 안 한 거지. 즉, 어쨌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에 나머지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조건 가를 보곤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필기에다가 조건 가 해서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조건 가라는 문장을 보고 여기까지 식을 쓰셔야 되고 근데 조건 나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들어있네. 그치? 얘 인수분해하면 얘가 들어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한 걸 써볼게. 항상 나는 여기서는 2차식을 먼저 앞에다 쓸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보자고.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이게 나와야 돼, 나머지가. 근데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은 a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a고 나머진 x 빼기 6입니다. 그럼 지금 fx가 얘 더하기 얘로 돼 있어요. 미지수라고는 a밖에 없습니다. 이제 a만 찾으면 fx를 다 찾았죠. 근데 조건 다에 뭐라고 써져 있어? 조건 다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이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마이너스 2다라고 써져 있잖아.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합니다. 자, 실제로 쪼식에다가 f1을 대입하면 f1 대입하면 여기는 1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3 나오고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해야겠지. a-5가 나와서 이거 정리하면 a 플러스 1이 돼서 걔가 마이너스 2입니다.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이거 정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답 찾으시길 바래요. 되셨죠? 되셨죠? 지금 내가 우리 아까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얘기한 그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r을 b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다라는 걸 계속 쓰셔야 돼. 알았지? 그거 계속 써가지고 그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이 문제가 이게 블랙라벨 어딘가 있어. 이거는 참고로 블랙라벨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1학년 전범이거든. 고1 전범이어서 이제 그때 나온 모의고사인데 그때 나온 이후로 이제 내신 기출에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좀 옛날 문제입니다. 어쨌든 자 2-6번까지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동준이 오케이. 이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교재에도 있는 문제여서 2-7번도 우리 심화 교재 수업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가에 뭐라고 써져 있냐?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우리 문제 첫 줄에 이거부터 써야겠다. fx는 2차식입니다. 얘를 fx로 나누면 몫은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gx랍니다. 그렇죠? fx로 나누면 나머지가 gx다라고 써져 있고 그러면 이 gx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차보다 이하의 다항식이겠죠. 자, 조건 나에서는 그럼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엔 gx로 나눈대. 자, 근데 여기까지 잘 봐. 1차 이하로 나눠.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써 있어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 나머지 뭐라고 써 있어? fx 빼기 x제곱 빼기 2x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k를 상수라고 넣을게. 됐죠? 왜 1차 이하로 나누면 어쨌든 야 우리 어떤 숫자를 상수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고 1차로 나눠도 나머지는 상수여야 돼. 오케이. 그치? 숫자로 나눗셈을 한다는 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고 숫자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즉 fx라고 하는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건 가를 다시 써볼게요. 이 f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뭘로 나누래? fx로 나누래. 근데 여기는 3차고 여기는 2차거든? 그럼 몫은 몇 차겠어? 1차. 그쵸. 1차고 여전히 나머지는 아직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gx야. 잘 보세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이네. 여기도 최고치 한계수 얼마야겠어? 1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항 2개, 여기 항 2개 가지고 1차식은 찾을 수 있어. 왜? 여기 1차 곱하고 여기에 2차 상수를 곱하면 여기는 2차 항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플러스 1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gx는 이거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gx가 만들어지겠네. 아하, 그럼 gx는 자, 좀 귀찮지만 이거를 전개를 해서 싹 이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개해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gx가. 전개해서 귀찮지만 전개해서 싹 다 이항한 거예요. 알았죠? 전개해서 싹 다 이항하면 x 플러스 1로 이게 묶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썼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건 나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조건 나를 다시 써보면 그러면 똑같은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뭘로 나누래? gx로 나누랍니다. 그럼 몫은 무언가 있을 거고 아까 나머지가 상수 k라고 했었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볼 겁니다. 봐봐. 얘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k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잖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k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가 돼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이 식에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0 나오고요. 그게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fx도 찾았죠. fx는 왜 여기다 k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이고 gx도 찾았습니다. gx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배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씩 써지고 우리 문제 풀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짜잔짠 짠짠짠. 슬슬 지쳐가는 것 같은데? 힘들어? 힘들어? 준하니? 힘들어? 졸려? 온매? 자, 화이팅!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눗셈 구조 파악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역시 이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면서 이 나눗셈의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거기에 1, 2, 3번 3개가 써져 있는데 1번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아요. 1번은 A는 BQ 플러스 R 이런 식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 B와 R의 차수 관계를 꼭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A를 B로 나눈 몫은 Q에다가 뭐가 더해지냐? R을 B로 나눈 몫이 더해져야 하고 몫은 그럼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가 나눈 몫은 나머지는 그럼 R을 B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전에 썼던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썼던 건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써져 있는 거 봅시다. 이게 아주 신기반기 재밌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써져 있냐면 BQ 플러스 R의 어떤 거듭제곱 요 녀석을 B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B로 나눈 나머지는 R의 n승을 B로 나눈 나머지와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어떤 K가 자연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얘를 내가 O로 한번 나눠볼게. O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전개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둘이 곱해서 2배 이렇게 되잖아. 얘를 5로 나누는 꼴이거든. 근데 얘 5의 배수인 거 보여? 얘도 5의 배수인 거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5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0일 거야. 나눠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만 얘만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3을 제곱시킨 것만
5로 나눈 나머지. 왜? 어차피 이 녀석은 5의 배수일 거니까 얘 제곱한 거 둘이 곱해서 2배 한 거엔 무조건 5가 최소 한 번 곱해져 있다는 거지. 즉 여기에 B 얘 거듭 제곱한 거 뭐 둘이 곱해서 몇 배 한 거 이런 거 얘를 거듭 제곱한 녀석을 빼고 이 전개식에는 전부 다 B가 한 번씩 곱해진 게 더 들어가게 돼 있어. 얘를 거듭 제곱한 녀석을 빼고는 얘를 전개를 했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B를 한 개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건 걔는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즉 우리는 R의 n승 얘를 거듭 제곱한 것만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블랙라벨 스텝 3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스텝 3 하고 뭐 말도 안 돼. 센 C 단계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블랙라벨 스텝 3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숫자를 따져봤을 때, 그치? 이 개념들이 문제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조건식들을 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진짜 많이 안 쓰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녀석이 좀 파생된 녀석이라고 봐봐. 생각해. A를 뭘로 나눴죠? C로 나눴나요? B로 나눴나요? B로 나눈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요. 또 C라는 다항식을 또 똑같이 B로 나눠요. 나머지를 R2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라고 하면 AC의 곱을 말하는 겁니다. 얘를 B로 나눈 나머지는 R1과 R2를 B로 나눈 나머지와 같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 식을 보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를 역시나 B로 나누면 몫이 Q2이고 나머지가 R2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곱하기 C를 관찰해 보면 그게 BQ1 플러스 R1 그 다음에 BQ2 플러스 R2인데 얘를 전개를 해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녀석엔 전부 다 B가 한 번 이상 곱해져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이렇게 세 개 분배한 건 B로 묶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나머지 R1, R2. 자, 잘 봐.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끼리의 곱만 B로 다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되셨나요? 이거 막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닌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나는 느껴져. 하지만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 이걸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지. 막 엄청 어려워서 막 이거 뭐야 이거. 인간이 이걸 어떻게 풀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3-1번.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3-1, 3-2, 3-3, 3-4 하면 끝이에요. 네. 3-1번. 1시간만 할 걸 그랬다. 앞에 것만 할 걸 그랬다. 앞에 눈빛이 좀 초롱초롱 했었는데. 자, 뒤로 가니까 좀 힘들어지네. 자, 봅시다. AX를, 우리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X는 따로 안 쓸게요.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 그 조건을 보고.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라는 건 반드시 B의 차수가 지금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건 R은 B보단 차수가 무조건 낮다를 보장을 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기억번. 자, 기억번은 R은 상수이거나 또는 B보다 차수가 낮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수는 참고로 0차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B보다 차수가 낮은 건 당연합니다. 자, 니은. 자, X 곱하기 AX 더하기 BX를 BX로 나눴을 때 몫은 QX 플러스 1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자기 자신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몫이 무조건 1이고
나머지가 빵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빵이야.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몫은 1이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들어.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얘로 나눈 몫이 얘가 나와야 돼.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자, 요 식의 양변에 x를 곱해봅시다. x 곱하기 ax를 그럼 b 곱하기 x 곱하기 q 플러스 x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요 식의 양변에 x를 곱한 건데 내가 x를 어차피 q 쪽에다 곱한 거예요. 자, 왜?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얘로 나눈 몫을 관찰해야 되는데 곱해진 게 몫, 더해진 게 나머지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b가 r보다 차수가 크다고 했지 b가 x 곱하기 r보다 차수가 크다고 안 했어요. 이해가요? 자, x를 빼먹어서 좀 너무 어려워 보이나? 내가 x를 써볼게. ax는 bx 곱하기 x 곱하기 qx 더하기 x 곱하기 rx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 이게 나머지 라고 할 수 있을까? 가 질문이야. 지금 B는 R보다는 차수가 커. 근데 여기다가 X를 한번 곱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났잖아. 그럼 B가 얘보다 차수가 크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럼 애초에 몫은 QX로 나오지도 않고 여기서 그럼 몫은 뭐가 돼야 되냐? 쓸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럼 여기서의 몫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X 곱하기 QX에다가 이것도 몫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RX를 BX로 나눈 몫이 추가돼야 돼. 적어도 QX는 아니야. 그러니까 X 곱하기 QX에 뭐가 또 추가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요거 잘 봐봐. 요 부분을 쓴 거예요. 요 부분을 써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니은번이 이게 조금 어려워요. 됐나요? 이 문제는 일품에 있나 블랙라벨에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디귿. 자, AX의 전체 제곱을 뭘로 나누래? BX로 나눈 나머지는 RX의 제곱을 B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밑에 쪽 잠깐 지울게. 자, 요 A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BX 곱하기 QX 플러스 RX의 전체 제곱이잖아. 왜? 여기 보면. 그렇잖아. 요 녀석의 제곱은 요 우변의 제곱일 거 아니야. 앞에서 봤죠? 저기 2번에 요 녀석의 제곱을 B로 나눈 나머지는 RX의 제곱만 B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야 됩니다. 되셨나요? 디귿은 그냥 당연히 참입니다. 그래서. 됐나요? 그렇잖아. RX의 제곱만 B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졸라 당연히 똑같지. 뭐. 이렇게 인식이 좀 되셔야 돼. 자, 마지막 리을번. 자리가 없네. 리을번. 자, 리을번에는 AX 곱하기 AX 플러스 X 곱하기 BX를 BX로 나눈 나머지는 R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봐. 요 녀석을 BX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입니다. 왜? BX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한마디로 얘는 얘 배수야. 쉽게 얘기해서. 배수를 약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지 뭐. 그럼 여기선 나머지가 빵이 나오고
그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당연히 R이죠. 그쵸?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A를 B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고 얘를 B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R이 된다가 참입니다.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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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얘가 왜 R이에요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X 곱하기 BX는 BX로 나누면 배수를 약수로 나누는 꼴이니까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빵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투 나머지의 합 R이 답입니다. 리을번 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빼고 다 옳은 보기가 되겠죠. 이런 거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 우구장창 틀립니다. 진짜. 죽자 살자고 틀려요. 진짜로. 특히나 이걸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쓰면 뭐 찍어서 맞춘 애들 빼고는 이걸 제대로 풀어서 기디리가 옳다 이렇게 풀어서 맞춘 애들을 찾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3-2번. 끝이 뭐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집에 갑시다. 빨리빨리 하고. 그치. 학원에 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쵸? 집에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 계속 집에 있으면 집에 못 가니까 학원에 나와서 또 힘들게 좀 몸을 혹사시키고 머리도 혹사시키고 하다 보면 또 집에 갈 때 또 뿌듯하죠. 자, 3-2번 봅시다. 급격히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네. 화이팅. 화이팅. 자, 3-2번 봅시다. 자, px를 x-2의 1에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몰라. 나머진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래요. 그때 우리 문제는 px를 이 녀석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 x-1의 제곱만 따로 쓰고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밖에 없어? 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궁금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또 할 거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답은 뭐다? 답은 뭘 구하면 된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겠구나. 이건 그냥 나눗셈을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직접 나눗셈을 그냥 해보시면 5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얘가 우리 문제 답이에요. 되셨죠? 다음 3-3번. 보시면 자, 우리 맨 첫 줄에 우리 3차당식 fx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3차당식 fx. 이건 블랙라벨 스텝 2인가 3 있는데 이 역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꽤 옛날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애들이 주구장창 틀리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이면서 이렇게 시중 문제집에까지 있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말 옛날 문제치고도 작년 시험지에서도 꽤 많이 보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차당식 fx가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냥 f1은 2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똑같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고 또 3차식이니까 몫은 또 1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몫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몫하고 나머지가 똑같다며. 그러면 우리 fx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됐나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그 rx에다가 0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라고 할 때 나머지에 5 대입하면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나머지 찾으세요 이런 문제겠죠. 그냥 자, rx를 찾아야 뭐 r에다가 5를 대입을 하든가 말든가를 할 거 아니니. 자, 우리 문제에 써져 있는 이 조건. 자, 여기선 좀 역으로 되게 특이해. 방금 전이랑 우리가 주로 만날 수 있는 문제는
얘로 나눈 나머지, 얘 차수가 높은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지금 얘는 차수가 하나 낮은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근데 얘는 거꾸로 지금 목하고 나머지가 똑같다. 2차식으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똑같은 녀석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좀 잘 이용을 하셔야 돼. 자, 이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봅시다. 요 식이. 자,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거고요. 중괄호, 요 부분을 내가 좀 바꿀 겁니다. 자, 바꾸는 이유는 나는 얘를 만들어내야 돼. x-1의 세제곱이 필요하거든. x-1의 세제곱이 필요해. x-1의 세제곱이 필요해. 그럼 지금 이 소괄호 안에 있던 ax 플러스 b를 여기까지 바꿨으면 a 더하기 b를 하나 그대로 써놔야 식의 변함이 없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f1이 2라고 주어져 있거든.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이게 a 더하기 b가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a 더하기 b가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여기다 1, f1은 a 더하기 b잖아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지금. 됐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분배, 여기다 분배를 하면 요 식이 a의 x-1의 세제곱 더하기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써놓으면 봐봐. 얘로 나눈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차수가 분명히 3차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a, 얘가 나머지겠구나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찾는 rx라는 거죠. 그럼 rx를 이만큼 찾아놨으니까 r0랑 r3랑 똑같다를 이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그럼 r0랑 r3랑 똑같다고 했으니 너희는 이제 이 풀이 밑에다가 얘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는 게 똑같아야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가 나오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8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나와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b는 4가 나오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나머지 rx라고 하는 녀석은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정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답 써놓고 여기다 5 대입해서 답 찾으면 되죠.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영상으로, 공개 영상으로 올라갈 거.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나는 지금 좀 힘드니까 쉬어야지. 정신 차리고, 알았지? 자,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블랙라벨 스텝 3에 있는 문제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디귿번 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거 한번 풀어봐라 했을 때 디귿번은 도대체 젠장을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감을 못 찾는데, 우리 아까 전에 내가 나머지 정리 구조 파악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이 녀석들이 이 문제에 이제 어떻게 녹아드는지 눈에 디귿번을 풀다 보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기억번은 나머지 정리랑은 좀 별개의 복입니다. 자, 3-4번. 칠판을 지운다는 건 풀이가 좀 길다는 거예요. 자, 3-4번 보시면 fx가 1-x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맞니? 부호가 반대로네. 플러스 마이너스 x의 4제곱의 전체 제곱인데 기억번 x 6제곱의 개수는 3이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를 이렇게 2번 써놓고 제곱이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2번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6제곱이 만들어지는 게 요렇게 곱했을 때 6제곱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개수 1, 이렇게 둘이 곱해도 개수는 1, 이렇게 둘이 곱해도 개수는 1이니까 개수는 3이 나올 겁니다. 기억번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랑은 사실 상관없는 복입니다. 자, 니은번부터 볼게요. 자, 니은번은 자, fx를 뭘로 나누래?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이 나머지 찾으세요라는 문제겠죠. 참고로 너희가 이제 다른 데서 막 돌아다니는 이 문제가 풀이가 굉장히 많거든. 특히나 니은번 같은 경우는. 근데 자, 뭐 내가 잘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그런 풀이 본 적 있나? 어떤 항등식에다가 허수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풀이들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잘 봐. 이런 풀이가 존재해. 이거 적지 마. 이게 되게 안 좋은 풀이야. 서술형엔 절대 못 쓰는 풀인데, 자, fx를 뭘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럼 몫이 뭔가 있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지. 자, 이 풀이는 답은 찾을 수 있으나 서술형에 절대 못 써. 자, 이 식은 당연히 항등식일 거야. 내가 이거 풀고 지울 거야. 이 풀이는. 이 녀석은 당연히 항등식일 거거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에다 몇 대입할 거냐? 허수 단위 i를 대입할 거야. i의 제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식에다 허수 단위 i를 대입해보면 저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i.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ai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좌변을 정리를 하면 좌변이 1이 나오고 우변은 ai 플러스 b니까 여기서 a는 빵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는 1입니다. 답은 맞아. 자, 근데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됐냐? A랑 B가 실수라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허수를 대입했잖아? 그렇잖아. 누가 실수래, 얘를? 그치? 우리가, 야, A가 0이고 B가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A에다 I 집어넣고, B에다가 2 집어넣어도 1 나와. 그치?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떠오르는 얘들을 찾은 거고 그게 실제로 답이긴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사실 항등식엔 허수를 넣을 수 없어.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배운다고. 근데 항등식은 어쨌든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긴 해야 되니까 허수를 넣어도 똑같은 값은 나오긴 해야 돼. 하지만 우리 고등교육과정에선 그 식에다가 항등식에다가 허수를 넣었다고 양변이 똑같다라는 건 배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즉 학교 서술형엔 애초에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걸 찾는 과정에서 A가 0이고 B가 1이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 사실. 이런 풀이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이렇게라도 답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입장에선 나는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자, 진짜 절대로. 이렇게 푸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이거 서술형에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봐봐. 근데 그거 된다고 하잖아 학원 선생님이? 그럼 거기는 다니면 안 돼. 알았지? 서술형엔 진짜 쓰면 안 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선생님 이거 서술형 써도 돼요? 선생님 된다고 하잖아?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야. 이게 실제로. 물론 모든 학교 선생님들 되게 다들 공부들 잘하시고 임용고시도 통과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부에 좀 소홀해지시는 분들이 생겨.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소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이상한 시험 문제도 내고 막 그래. 실제로 중학교 시험 문제엔 그 오류가 되게 많아. 학생도 선생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가 되게 많아. 대표적인 오류가 뭐가 있냐면 그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보기를 고르세요 해서 1, 2, 3, 4, 5번이 써져 있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중딩 때 SSS, SAS, ASA 이렇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 그렇게 해놓고 각 A 30도 선분 AB의 길이는 4, 선분 BC의 길이는 2 이렇게 주어졌어. 이러면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아니거든. 그래서 삼각형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치? SAS라는 건 두 변과 끼인가 기여야 되잖아.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건 답에 애들이 체크를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아무리 그려봐도 삼각형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실제로 그려보시면. 왜냐? AB 길이가 4야. 그리고 여기서 길이가 2짜리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30도가 되려면 4, 2, 1대 2대 루트 3 삼각형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이 세 조건 말고도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더 많아. 그걸 안 배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 배운 범위 안에서 이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 결정되는 거, 얘를 만족 안 하는데 삼각형 결정 안 되는 걸로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렇게씩 써버리는 거지. 삼각형이 실제로는 하나로 결정되는데. 이런 오류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 중등 시험 문제. 그래서 이상한 풀이들을 절대로 잘 배우시면 안 돼. 수학은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자, 봅시다. 계속 내가 말이 좀 샜는데, 야, 이거 전개하면 8차식이야. 8차식을 언제 젠장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괄호 안에 있는 녀석만 괄호 안에 있는 녀석만 일단 2차식으로 나눠볼 거야. 2차식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몫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냐? x 플러스 3이 나와. 아, 이거 아니네. 어문 거 나눗셈이네. 나눗셈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x 제곱 어디 써져 있죠? 자, 마이너스 x 제곱하면 뭐 남니?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뿅 없어지고,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럼 플러스 x 쓰시면 x 세제곱 플러스 x여서 여기 1 이렇게 남아. 그치? 즉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디다 쓸까? fx는 중괄호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얘가 들어올 거고 나머지가 1이고 그거의 제곱이야.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배운 거 잘 봐. 우리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 얼마냐고 물어봐. 그치, 지금. 그럼 걔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 아까 생각나? 이거? bq 플러스 r의 n승을 b로 나눈 나머지는 얘만 b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1의 제곱이 1이잖아. 1을 얘로 나누래. 뭐 나머지가 1이지 뭐. 그치, 이게 내가 찾는 나머지야. 그래서 왜 괄호 안에 있는 녀석만 얘로 나눗셈을 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돼. 선생님, 갑자기 저 나눗셈을 할 생각을 어떻게 찾아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차마 전체를 전개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알면 내가 그걸 제곱시킨 녀석도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도 똑같아. 자, 디귿번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fx와 x 더하기 3의 제곱을 뭘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와 얘랑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같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냐고 물어보거든. 그럼 역시나 fx라고 하는 게 뭐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전체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냐고 물어보면 역시나 똑같아. 이 안에 있는 녀석만 얘로 나눈 나머지를 내가 좀 관찰을 해봐야 돼. 이 안에 있는 녀석만. 저 안에 있는 녀석이 뭔데? x 4제곱 플러스 3x, 아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또다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나눗셈 하시면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즉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무언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라고 써져 있고 그거의 제곱이야. 자, 그럼 다 했어. 봐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만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을 얘로 나눈 나머지랑 당연히 똑같습니다. 됐나요? 뭐 나머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 그치?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x 더하기 3의 제곱만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참이에요. 더 이상 나머지는 직접, 그 나머지가 뭔데? 를 물어보면 그건 직접 한번 나눠보시면 되고.
오케이? 나머지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직접 나눠보면 되고, 이런 8차식, 특히나 뭐에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들은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자, 이제 기억본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걸 막 열심히 전개해서 8차식 찾고, 8차식, 2차식으로 막 이만큼 나눠서 맞았네, 졸라 어려운 문제 내가 풀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알았지? 그렇게 풀이 가져가시면 안 돼. 알았지?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내 거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공개 영상으로 올라가 있을 거고요. 다른 문제집들 풀다가 질문 있으시면, 나는 내 수업 꼭 안 들어도 된다는 주의야. 내 수업 뭐 들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학생은 늘어날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참고로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고1 정규반은 월금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일요일 오전에 시간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일요일 오전엔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면 되죠. 실전 모의 테스트. 일요일 오전은 그 승주쌤이랑 같이 합니다. 승주쌤이랑 같이 해서 한주는 승주쌤이 해설, 이 똑같은 시간에 그 한주는 승주쌤이 해설하고 한주는 내가 해설하는 모의고사 특강 수업을 이거 할 거니까, 수업 들을 거면, 이거는 선택사항이거든. 무료야. 이거는 무료 공개 특강을 하는 거라서 3월 달에 일단 정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3월 달에는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가 이제 3월하고 4월이 있잖아. 여기는 이제 공통으로 개념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형 있죠. 기본 유형들 까먹었을 거라고. 그렇죠. 아주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되는 것부터 이제 좀 연습은 좀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본 유형들을 이제 공통으로 이제 3월 달에 4주 동안 할 거고. 근데 이제 4월 달에는 사실 한 3주밖에 없어. 사실상 시간이 한 3주와 4주 사이 한 20,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 왜냐면 보통 이제 4월 달에 중간고사가 4월 한 20 며칠부터 하기 시작해. 좀 늦게 보는 학교는 그래도 어린이날 전에 보통 다 끝나는 편이어서 4월 달에 한 3주 동안은 이제 뭐 학교별 자료들 그 자료와 관련된 것들, 뭐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 변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나눠줄 거고, 거기에다가 좀 심화 유형을 수업을 할 거야. 심화 유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본 이런 유형들은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물론 당연히 쉽지 않아. 지금 이 문제 쉽지 않거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일정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는 나는 뭐라고 속하냐, 뭐에 표현되냐면 어렵지만 자주 나오는 정형화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제들.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근데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자주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한번 나오면 이 새끼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복소수를 조금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내 거 오전 수업이 복소수 수업하는 날인데, 복소수를 잘하고 싶다의 기준은, 잘 봐, 내가 이런 거 보여줄게. 자, 쟤네들이 똑같아지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작년 노원구, 내가 어디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 작년 노원구 어딘가 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문제는 내 입장에선 있잖아, 30초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자, 이것만 찾으라고 해도 애들이 어려워. 자연수 중에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최소의 자연수를 찾으세요. 이것도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건 암산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정답은 24입니다. 정답은 24인데 이게 왜 24가 되는지 암산으로 잘 안 된다 하시면 심화수업 복소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공개특강을 내가 한 번 더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특강 두 번째 거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거 안 할 거고 3월 모의고사 대비 공개특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바자간에 내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시험지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시험지가 하나 배부가 될 거예요. 바자간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 시험지를 풀어서 해설지도 드릴 건데 해설 강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토요일쯤에 공개 특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해설지 나눠드릴 건데, 근데 그 해설지에 어려운 문제는 해설을 비워놓을 거예요. 알았죠? 어려운 문제 몇 개는 해설을 비워놓을 거고, 뭐 그것도 의무는 아니니까 당연히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에 바자간의 모의고사 시험지 그 복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